집안이 완전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군대에 있는 걸 좋아했던 게, 군대는 뜨거운 물은 나오잖아요. 정말 지금은 자수성가하기가 쉬운 시대다. 그 세 개가 제가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고. 어느 정도였어요? 저랑 저희 어머니랑 동생 3명이서 같이 살았거든요. 네. 성인 3명이서 이제 8평 집에 살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너 있잖아요. 네. 그거에다가 양동이를 올려놓고 거기에다 물을 담아서 그걸 끓여서 샤워를 했어요. 그게 제가 20대 때가 그랬고, 가난해지게 된 이유가 정말 아버지가 예고도 없이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에 부산 여행을 갔어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부산 여행 잘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다음날 올라가 보니까 영정사진 속에 계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대한 기둥 하나가 딱 사라지니까 집안이 완전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가 보험도 못 받으시고 막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8평에 이사 갔는데, 그때가 20대 초반 이었죠.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평범한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도란도란 사는 가족 느낌이었는데, 네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완전 가난해진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군대에 있는 걸 좋아했던 게, 군대는 뜨거운 물은 나오잖아요. 다 이 말하면 가난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에 있는 게 거기 밥도 잘 나와, 뜨거운 물 나와, 따뜻해. 저희는 이제 그게 따뜻하지도 않으니까 후드 입고 자고 막 파카 입고 자고. 여름을 좋아했어요. 찬물 샤워해도 되니까. 그럼 그게 언제까지? 거의 20대 내내 그래 왔죠, 사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많이 나아졌죠. 저는 제 인생에 차가 생길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차도 그냥 당일 나가서 바로 그냥 사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벌 수 있어요 할 때, 아이 거짓말이지 했던 것들이 제가 벌고 있고. 그러면 자수성가 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는 건 뭐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그걸 올린 적이 있어요. 가난이 내게 준 3가지 선물. 왜냐면 제가 유튜브가 잘 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유학파 아니냐고. 영어 유튜브 하니까 돈 되게 많은 부잣집 도련님 같다고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데, 약간 내가 부잣집 도련님? 저도 그런 댓글 달린 적 많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한번 라이브를 해야겠다 해서 라이브로 제가 오늘 특집으로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라이브를 찍었고, 그때 가난해준 3가지 좋은 점이, 첫 번째로 쉽게 감사할 줄 안다.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왜냐면 저는 일단 뜨거운 물이 나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집이 잘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못 겪어봤으니까, 야, 뜨거운 물이란 게 이렇게 감사한 존재구나. 되게 쉽게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사람들한테도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해주면 너무 고맙다, 시간 내줘서 도와줘서 고맙다. 이게 약간 습관이 되니까,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도 비록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뭐 다행히 엄마도 나 되게 이뻐해주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고, 뭐 아직 젊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팔다리도 다 있는 정말 감사한 삶을 살게 된 거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잘 만족할 수 있다. 작은 거에도. 그러니까 감사랑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작은 성취를 했는데도 이거에 있어서 만족하는. 이거 성취했다. 그러니까 작은 성취들을 쌓으면 큰 성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작은 성취가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도 엄청 좋은 성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불평을 안 하는 것. 그 약간 색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원래 불편해가지고 조금만 편해도 세상에 2발을 뻗고 잘 수 있어. 그니까. 어쨌든 자수성가를 하려면은 열정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힘든 상황을 견딜 줄 알고 그 시간을 보내야 결과적으로 나한테 그 보상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견디는데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 3개가 제가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강의에서 들은 건데, 행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 빈도래요. 너무 와닿아 이거. 그래서 행복은 한 방에 크게 막 이렇게 오는 것보다 얼마나 자주 행복감을 느끼냐가 훨씬 중요한 거래요. 그 만족감을 느끼냐가. 오히려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훨씬 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빈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약간 비교하게 되잖아요. 금수저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쵸. 세상에 나가면. 사실 제가 이제 워홀을 가게 된 결정적 계기 자체가 질투였어요. 질투랑 약간 너무 세상에 대한 원망. 뭐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고, 정말로. 유학도 완전 꿈도 못 꿔요. 유학도 못 꿔요, 진짜. 거기서 교환학생조차도 꿈을 못 꿔요. 교환학생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도 안 하고, 유학도 안 갈 건데 영어 공부가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대학교 4학년이 딱 끝났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20대가 사람들이 되게 빛나는 시기다. 얼마나 20대가 소중한지 아니? 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내 상황은 아니니까. 난 못 느끼겠는 거예요. 나 20대는 이렇게 지금 어두운데 진흙 속에 있는데 근데 그때 막 싸이월드를 보는데 막 후배들은 뭐 유럽을 가고 교환학생가 막 여행을 가 그 질투를 해서 나 이렇게 살기 쉽지 않다. 나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나 이렇게 가면 20대 후회하겠다. 네. 그래서 그때 뭐가 있지 찾다가 워홀이란 걸 찾았는데 얘는 집안의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가서 돈을 모으면 되니까. 그쵸. 내가 이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오래 지낼 수 있고 이게 유학이지 뭐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또 바로 갈 돈도 없고 신청도 안 했으니까 1년간 돈을 모았어요. 캐나다를 워홀을 가게 됐고 가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저한테 여행인 거예요. 그냥 길거리만 걸어 다녀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내왔고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오면서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가 저는 워홀을 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선택에 동기부여를 해줬던 게 질투심이라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질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질투랑 비교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가 세니까 네. 잘 활용하면은 내가 더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나 정말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 나 이렇게 질투하고 비교를 한다고 할 필요 없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니 그거를 좋은 방향의 연료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드루앤드루님 너무 보고 싶었던 분을 만나게 된 것도 처음엔 질투를 당연히 느꼈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자. 이분이 한 것처럼 나도 배워보자. 그래서 여기 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저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질투심 많았고 열등감 있어. 그래, 나도 저랬으면 내가 더 잘했을 거야. 그래서 막 저보다 영어 못한 유학생 만나면 쟤는 부모님 저렇게 해줬는데 나보다 영어를 못하네. 너무 괜히 혼자서 막 오히려 걔네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훨씬 마음이 잘해주려고 해요, 나한테. 그래서 저는 아예 나랑 상황이 다른 사람 거는 그냥 보지도 않아. 오히려 외면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잘 된 사람들을 좀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 내 부모님을 성공시켜드릴 수 없잖아. 나는 내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눈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어렵죠. 그래도 한 번에 그렇게 된 거가 아니죠. 왜냐면 꾸준하게 나한테 말을 해야. 네, 질투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더럽음을 느끼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성가하기가 쉬운 이유가 소셜미디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 소셜미디어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공감하고 제가 이번 책을 썼을 때도 소셜미디어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정적인 의견 많잖아요. 소셜미디어 너무 비교하기 쉽고 부정적인 콘텐츠도 많고 인생의 낭비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분명히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도구다라고 확신을 해요. 네. 그거를 잘 다루는 법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정말 지금은 자수성가하기가 쉬운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있더라고요. 이미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출발선상이 여기 있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정말 상관없다 느끼는 게 예전에 EBS에서 영어 인플루언서들을 모은 적이 있어요. 네. 한 7명 정도? 네. 제가 거기 운 좋게 뽑혔는데 유일하게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명이 안 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블로그를 한참 하고 있어서 블로그를 먼저 시작하셨구나. 네. 그래서 근데 나머지 6명은 전부 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네. 그 유튜버분들이 얘기를 나누는 게 뭔가 멋있다 싶으면서도 뭔가 막 마음이 찔리는 거죠. 이미 이분들 10만 넘고 막 20만 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보고 영수도 빨리 유튜버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미 이렇게 10만, 20만이 있는데 하는 게 맞나? 저도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분들 중에 가장 구독자 수가 많아졌어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늦게 시작했다는 거는 전혀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도 영어 유튜버분들은 계속 생기거든요. 그쵸. 그분들이 새로운 걸 만들진 않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방식대로 전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사실 그 보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많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그쵸. 그걸 누가 베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 이렇게도 풀어내네? 이렇게도 풀어내네? 많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이 꼭 한번 이 다루는 법을 연습하면 좋겠다. 그러면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았는데 내가 영어 배워서 뭐해 이거. 이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수학을 안 하겠다. 그쵸. 맞죠. 이미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난 디자인 공부를 안 하겠다. 그건 똑같은 거죠. 이미 소셜미디어 잘하는 사람 많지만 그게 내가 소셜미디어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쵸. 비교를 그런 쪽으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저 컨텐츠가 잘 됐네? 내 거랑 비교해서 뭐가 안 됐지? 그럼 배울 게 많으니까. 되게 많죠. 사실 소셜미디어의 최대 장점이 저는 정말 레퍼런스가 너무 많이 깔려있다가 네.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 보고 나랑 비교해서 이분은 이런 문구를 썼구나.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소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뒤늦게 시작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가 되게 제법 쉽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내용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같은 계열의 주제나 토픽을 얘기해보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의 비교를 활용하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가진 게 없을 때가 있어 본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시작하는 거에서도 훨씬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와닿는다. 그쵸?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훨씬 적으니까. 기회 비용이란 게 없지. 해서 망해도 그만 잘 돼도 그만이니까 어. 내가 이미 가진 게 많아. 그럼 내가 이거 했다 망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시작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더 창피하거든. 맞아요. 가난해봤다 또 연결시키면은 없어 보니까 그리고 영어도 못 해봤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공감이 되는. 저 그때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힘들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더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분명 많이 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바뀔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진정성에 들어가서 말이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없어 보고 안 가져봤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라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할까요?